자, 이제 백씨 가문 이야기 했고, 이제 위씨 가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다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야. 내가 지금 이 기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중국에 그냥 미엔베이 4대 가문만 검색해도 이 모든 스토리가 다 나와요. 이 뭐 제가 조회수 빨라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다 있어.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어. 요즘 구글 한국어로도 중국 기사 다 검색할 수 있거든? 검색해봐봐. 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얘가 백씨 가문 대빵. 얘는 류씨 가문 대빵. 얘가 웨이차오ren. 얘가 위씨 가문의 대빵이에요. 지금 얘기할. 중국 기사도 여러분들 한국어로 다 번역됩니다. 요즘 뭐 번역기만 돌리면 다 번역돼. 근데 참 그때는 이게 중국을 상대로만 피해자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은 여기에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 그게 2023년 그리고 2024년 초의 일들이야 다. 한국에는 이런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 공산당은 뭐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나와. 좀만 있어봐. 공산당이 이때 뭘 했냐? 나옵니다. 이따가 공산당이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게 돼요. 근데 그건 뒤에 스토리가 아직 있습니다. 좀 기다려봐. 백씨 가문 걔네들 아직 안 잡혔어요.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군인이 있으니까 여전히 대치 중이에요. 그 지금 어떻게 못하는 거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산 안으로 무슨 뭐 탱크를 끌고 가, 뭐 장갑차를 끌고 가, 뭐 병사들 보내봤자 산 타다가 거기서 게릴라전 하면 그냥 다 죽어버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헬기 사고 그거 완전 위장이었지. 위장이라고 밝혀졌잖아요 아까. 자, 이제 두 번째 가문, 두 번째의 여자 악마 웨이차오ren 위초인의 딸 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용은요 백응란이랑 절친이었어요. 얘야 이게 백응란이고 얘가 위용이야. 얘네 둘 다 인플루언서였고 유명 인사였고 그냥 그 지역에서는 연예인처럼 호화로운 삶을 살던 그런 애들이에요. 자, 이 위용, 웨이롱이라는 이 여자의 아버지 위초이는 코캉, 변방령을 장악한 실세입니다. 바이수어청, 아까 백씨 가문이 혼자 다 해먹는 걸 막기 위해서 미얀마 정부가 약간 옆에 둔 감시자 역할을 했던 2인자였던 사람이에요. 다른 가문이랑은 좀 달리 이 위씨 가문은 정부에서 인정한 정부군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문들은 다 각자 자기의 사제 군부대가 있었거든. 개인 군부대. 근데 이 위씨 가문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미얀마 정부군을 데리고 있었어요. 군 정부에 의해 백소성을 견제하기 위한 2인자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 당시 백소성의 독재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위씨 가문은 헨리라는 그룹을 내세웁니다. 이 헨리 그룹은 부동산, 보석, 호텔업을 표면에 내세웠지만 실상은 백씨 가문이랑 똑같아요. 그 안에는 전자사기, 매춘 이런 산업들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용은 웨이롱, 얘는 SNS에서 맨날 보석과 명품을 과시하면서 헨리 그룹은 한 달에 수만 유엔, 즉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씩 버는 천국이다라고 홍보를 했죠. 얘도 SNS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허영심, SNS로 인한 허영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국에서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 서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 몇십만 원 버는 수준이야. 근데 여기서는 야 우리 여기 오면 한 달에 몇백만 원 그냥 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했느냐, 홍보 방법이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요즘으로 따지면 그 틱토커들 있잖아, 인플루언서 팀을 만들어요. 인플루언서 팀을 만들어주고 매일 막 단체로 춤시키고 쇼츠 찍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회수를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연했던 그 틱토커들은 외모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짜 남자들은 잘생기고 여자들은 예쁘고 이런 청춘 남녀들이 지금 우리 이 헨리 그룹에서 일하고 있다. 그걸 보자마자 중국의 그 피 끓는 청춘들이 야 저기가 천국이구나. 저기 가면 진짜 나 같은 이렇게 청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젊은 남녀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하고 있구나. 야 일하면서 연애도 할 수 있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 그런 꿈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꿈을 안고 딱 이제 연락해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티켓도 다 보내줘.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주는데 안 갈 이유가 있나? 이 비싼 비행기표. 물론 뭐 거기 국경 지역이니까 뭐 육로로도 이동이 가능했겠죠, 그죠?
근데 거기 이제 도착을 하니 현장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구타당하고 여권 뺏기고 똑같은 수법으로 이제 납치당해서 그 유엔 추위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웨이룽, 이 위용이 모집한 이 청년들은 결국 사기 공장에 감금당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남자는 사기를 치게 했고 여자는 성매매 또는 라이브 스트리머로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아까 그 잘생긴 남녀들이 광고를 했다 그랬잖아. 틱토커들 팀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걔네들 다 잡혀간 애들이야. 라이브 스트리머로 일하면서 도네이션 받아라, 돈 받아라, 선물 받아라. 선물 받으면서 더 쏘게끔 네가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영상도 보내주고 영상 통화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일을 잘 못한다, 사기를 하다가 사기를 잘 못 친다. 그럼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된다? 인간 광산이 되는 거예요. 장기 털리는 거지. 여자들은 예쁘다, 매춘부, 접대부, 거기에 방송까지 시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사기 단지로 사기를 쳐서 유인하는 거죠.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외모가 우수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죠. 뭐 청소나 밥이나 이런저런 일들. 그러다가 그런 일도 잘 못한다. 그러면 또 똑같이 인간 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 이게 다 이제 이 법적으로 이게 다 조사가 됐고 기사가 나온 거잖아. 거기 사람들은 이 백응랑과 위용을 미얀마 최강의 장기 밀매 듀오라고 부릅니다. 장기 밀매 듀오. 자, 여러분들, 미얀마에서 장기 밀매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느냐 이거 궁금하죠? 이 자료를 제가 또 뽑아왔어. 와씨. 자, 여러분들, 미국의 NIH, 여기가 어디냐?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장기 이식 수술은 매우 늦게 시작되었어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단 한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진행되는 장기 이식이라 해봤자 연평균 몇 건, 몇십 건도 아니고 몇 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가 이런 사업에 눈을 뜨면서 2010년 이후 미얀마의 장기 이식 수술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식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9곳으로 급증했고 연간 수술 건수는 수십 건에서 100건 이상으로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다 있어. 이식되는 장기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각막, 간, 신장 등 거의 모든 종류가 포함이 됩니다. 이식할 수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들, 미얀마는요, 불교 전통 국가로 장기 기증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9개 병원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즉 11년 동안 간 이식 수술만 56건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2건만 사망자의 자발적인 기증이었고 나머지 54건 이 공여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무명 기증자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장기 이식이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장기 이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직 적합성에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HLA,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불리는 복잡한 유전자형이 일치해야 이식된 장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냄비에 맞는 뚜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형태가 안 맞으면 아무리 이식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식 성공률은 공여자와 수혜자의 혈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HLA가 일치율 100%라고 합니다. 친형제 자매일 경우 약 25%. 하지만 혈연이 없는 타인일 경우는 1% 이하, 많아야 수만 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미얀마처럼 공식 기증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매년 수십 수백 건의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인간 광산, 즉 불법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치를 떠올려 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섬뜩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일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혈액형 맞고 급한 사람한테는 거기 어차피 그거 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걸 텐데 일단 뭐 돈 받고 막 안 맞는 장기도 이식해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뭐 죽든 말든. 자, 이제 이번에는 4대 악녀가 있어요. 4대 가문이 있고 4대 악녀가 있는데 지금 1대 악녀, 2대 악녀 나왔죠? 자, 이제 3대 악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센 거는 뒤에 있다. 제가 아까 공지에 말했잖아요. 초반에 준비할 때는 이게 그냥 스릴러 영화 같았다.
근데 나중에는 호로로 갔다 그랬잖아. 들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악녀. 세 번째 악녀는 이게 또 특이해. 오늘 4대 가문과 4대 악녀가 나와요. 일단 가문의 1세대들은 다 남자야. 얘네들이 이제 1세대고 말 그대로 아까 그 4대 가문을 만든. 근데 얘네들이 이제 2세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참 악한 짓을 한 애들이 다 딸내미야. 근데 요번에 이거 3대 악녀 중에 요 한 명은 얘는 희한한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걸? 이 세 번째 악녀는 얘는 중국인이에요. 물론 아까 나오는 걔네들도 다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국적만 이제 미얀마였지만 결국에는 미얀마 사람이거든. 미얀마 사람이었는데 얘는 중국 여자예요. 중국 여자인데 이름은 쭈시엔메입니다. 쭈시엔메. 한국말로 하면 주선미예요. 이름이 선미입니다. 선미. 이 선미는 중국의 윈난 출신이고 뭘 하는 애였냐? 여자 BJ였어요. 인터넷 방송하는 여자 BJ 출신입니다. 여캠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미얀마 와방 지역의 군벌 빠오요샹 보유상 이제 군벌 장군이죠, 그죠? 그 빠오요샹의 조카 빠오줄롱 보군룡한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인플루언서였으니 BJ였으니 사진이 많겠죠, 그죠? 이야, 허세 봐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롤렉스 금통, 까르띠에, 뭐 불가리, 그 다음에 와 사이즈 어마어마한 희귀 보석들 근데 이게 얘가 인플루언서를 운영하던 컨셉이었어요. 럭셔리였어 얘는. 근데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거 나옵니다. 얘가 얼마나 크게 활동을 해 나갔냐면 정말 많은 여기저기 활동에 참여하는데 일단 이게 결혼식 사진. 이게 보군룡, 그 장군의 조카. 그 다음에 얘가 그 인플루언서, 선미. 어떻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쁜가요? 그래도 못생기진 않았다. 그냥 예쁘장하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진. 수많은 럭셔리, 명품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냥 미얀마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부잣집 며느리, 군벌집 며느리, 약간 이런 신분으로 여기저기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 루이비통 행사에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이거? 석이에요. 석이랑도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고 이것도 어느 중국의 배우라고 하는데 이 남자 배우랑도 다 유명 인사들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이 사람도 엄청 유명한 대만 스타죠, 그죠? 대만 스타랑도 이렇게 또 같이 사진을 찍고 그냥 명품 시계, 명품 옷에 주얼리에 주렁주렁. 또 어떤 행사에 가서 또 이제 가수랑도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냥 다 유명 연예인들. 얘는 또 누구야? 배우, 유명 배우랑 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아무튼 같이 사진을 찍은 유명 인사들이 엄청 많아. 그 와중에 송혜교랑도 사진을 찍었어. 만약에 송혜교가 그 당시 이렇게 같이 사진 찍던 애가 범죄 인신매매 집단 가문의 며느리였다라는 걸 알았으면 어땠을까? 나 이거 사진 보고 나도 소름 돋더라. 그러면서 이게 개인 사진들인데 개인 사진은 항상 비싼 주얼리, 비싼 명품, 주얼리 이런 거. 이거 허세 진짜 허세 아주 그냥 비싼 걸로 다 둘러감아가지고 주얼리로 둘러감고 얘예요.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근데 이런 부를 과시하는데 봐봐 이 주얼리들 둘둘 말아놓은 거 봐봐. 과하다 과해. 아무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또 명차 타는 좋은 차 슈퍼카 타면서 사진도 찍고 유명 인사들이랑도 사진 찍고 아무튼.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 이 선미는 운영하는 자기 SNS 컨셉이 뭐냐? 명품, 럭셔리 이런 건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스토리가 이거야. 나는 지금 미얀마에 군벌 집안에 시집을 왔다. 미얀마의 군벌 집안에 시집을 오니까 이런 삶이 펼쳐지더라. 너도 와라. 미얀마에는 군벌들이 많고 집안에는 다 잘생긴 자식들이 다 있다. 이런 꿈을 심어주는 거야. 얘가 시집간 그 보군룡이라는 사람은 와방 연합군 포병 여단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빠오요샹, 이 보군룡은 조카잖아요. 그 삼촌 빠오요샹은 실질적인 이 와방 쪽의 토황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투황디. 그냥 거기서 다 해먹고 있었던 가족이었던 거지. 이 가문은 코캉 남쪽 약 3만 평방킬로미터 지역을 통제하며 3만여 명의 군대를 보유한 미얀마 최강 군벌 중에 하나였다.
주로 하는 일이 여기서 사기 단지를 운영하는 모든 범죄자들을 다 보호해주며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범죄 단지가 많잖아. 그러면 니들 여기서 범죄 단지 마음 놓고 운영하게 해줄 테니까 매달 나한테 상납을 해라. 그런 여러 개 보호 단지들로 난 군대가 있으니까 니들 돈 안 낼 거야? 그럼 여기서 일 못해 이러면서 바로 그냥. 그러니까 그 범죄 조직들도 이런 군벌들한테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 범죄 단지들을 옆에서 볼 거 아니야. 지켜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범죄 단지가 돈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직접 이 범죄 단지를 꾸며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 단지 운영을 맡았던 게 누구야? 바로 이 인플루언서의 남편 바오요샹의 조카 바오준롱이었어요. 보군룡. 이들이 직접 사기 단지를 운영을 했고, 이 주선미 인플루언서는 이 인플루언서 경력을 살려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명품, 다이아, 에메랄드, 슈퍼카, 호화 저택 이런 거 자랑을 일삼으면서 럭셔리 인플루언서의 길을 선택하며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자랑을 합니다. 내가 와방으로 시집을 와서, 이 미얀마 와방에 시집을 와서 난 너무 행복하다. 야, 니들 와방으로 와라. 와방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근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시집을 가서 자기의 꿈이 펼쳐졌을지도 모르지만 이 뒤에는 뭘 하고 있었냐? 그 수많은 여성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그 여성들을 유혹해서 얘네들이 미얀마 와방으로 건너오면 바로 지옥으로 밀어 넣어버렸죠. 여자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줍니다. 와방으로 오면 니들 와방에 군벌 가문들이 엄청 많아. 군벌 가문에 시집을 가면 너는 공주가 돼. 봐봐, 나 지금 지내는 삶을 봐봐. 난 지금 완전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서 중국의 젊은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중국 여성들의 이런 허황된 꿈이 커지면서 온라인에는 어떤 문화까지 유행을 시켰냐면 미얀마 북부의 사랑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미얀마 북부의 사랑소설, 미얀마 북부의 사랑. 중국 여자가 미얀마 북부 가서 군벌 집안, 장군 집안의 자녀를 만나 그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새로 펼쳐지는 인생. 약간 그 한국 드라마랑 비슷하잖아. 옛날에 한국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아무것도 없는 청순 가련한 여자 주인공이 재벌 집안의 정말 싸가지 없지만 파워가 있는 그런 재벌 집안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피는 그런 스토리 많았잖아. 미얀마 버전이 생기는 거야. 군벌에게 시집가면 인생을 역전한다. 이런 환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수많은 인생을 그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은 이 허황된 꿈을 안고 미얀마 와방에 오게 됩니다. 이 미얀마의 와방은 미얀마 북동부에 위치한 와족 중심의 비공식 자치 지역으로 수도는 팡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지리적 위치는 북와지구, 중국 접경과 그 다음에 남와지구, 태국 접경으로 나뉘며 각각 중국 인민패와 태국 바트가 통용이 되는 곳입니다. 자체 군사 조직과 사법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명목상 와방 자치도의 주도는 호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완전 이제 지들 그 군벌들이 천하인 거야. 미얀마 정부가 어떻게 못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 조직들이 들어가기 딱 숨기 딱 좋은 그런 곳이야. 인구가 약 75만 명 정도이고 농업과 광공업이 주 산업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1989년 와족 추장 일가의 자손들이 미얀마 공산당을 몰아내고 와주 연합당을 설립해 자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와방은 미얀마 내에서 독특한 자치와 전통을 유지하며 중국, 태국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그런 사기 범죄 단지는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 선미라는 인플루언서가 수많은 중국 여자들을 유혹하여 그쪽으로 유혹해와서 이제 노예로 만들었다. 지금 뭐 하냐고요? 얘도 행방불명입니다. 안 잡혔어요. 지금까지 이 3대 악녀들 다 안 잡혔습니다. 다 행방불명이에요. 중국은 얘네들을 여전히 수배를 때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 명씨 가문이 한 게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네 번째 악녀예요. 이 4대 악녀 중에 마지막 악녀 이름은 명진진입니다. 민전전 진진이. 외모는 평범하지만 가장 잔혹하고 냉혈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 명학창, 명쉐창 할아버지는
코강에서 가장 먼저 전자사기 산업을 도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북부의 이 전자사기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이 전자사기계의 개척자로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명학창, 이 여자의 할아버지예요. 원조지, 근본. 전자사기계의 시초, 개척자. 오케이. 그런데 이 악녀는 심지어 20살 중반인가 초중반밖에 안 돼. 그냥 20살 간 넘은 여자아이인데 이 명진지는 이 할아버지가 개척해놓은 이 전자사기 사업을 2배로 키워버립니다. 2021년 이 명씨 가문에서 이 장남 명국안이라고 있어요. 이 명진진의 오빠죠, 그죠? 장남이 있는데 2021년에 말을 타다가 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식물인간이 되자 이거 집안에 자녀가 딱 2명이야. 그때 이 명진지는 상하이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유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상하이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집안에서 전화가 옵니다. 야, 너 와라. 네가 이제 이 집안 가문의 사업을 이어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명진지는 귀국을 하죠. 이 명씨 가문이 운영하던 이 사기 범죄 단지는 이름이 와호산장이었어요. 워후산庄.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워후장롱이라고 있잖아요. 워후장롱. 와호장롱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때 그 와호산장. 호랑이가 누워있던 산장이다. 왜 지금 이 20살밖에 안 되는 이 20살 조금 넘은 이 여자아이를 최악의 악녀라고 부르냐면, 일단 이 와호산장은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상 최대의 사기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뭐 사람을 당연히 속이고 데려오고 팔고 노예화 시키고 뭐 사기 시키고 그 다음에 새끼 치고 그 완전 그냥 제일 큰 사기 공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기까지 뜯어내던 그런 산업이 돌아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20일에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명분을 삼아 혹은 빡쳐서 한 방에 미얀마 북부를 쓸어버린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나? 지금은 그 사건을 1020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2023년 10월 초에 중국 공안국은 콕항의 실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벼르고 있었지. 야, 거기 중국 애들이 20만 명까지 gat혀 있다면서. 그리고 중국인들이 중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많이 잡혀간다면서. 물론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연계가 있는 그런 중국의 공산당 간부도 있었겠지만, 일단 공안들은 이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공안국은. 그러면서 거기를 약간 벼르고 있었는데, 2023년 10월 초에 중국의 공안부는 스파이를 4명 정도 보냅니다. 스파이를 4명 정도 보내가지고 그때 그 스파이들이 쓱 이렇게 위장 인질로 스며들어간 곳이 와호산장이었어요. 그 4명의 요원이 와호산장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와호산장은 그때 악명이 굉장히 높은 단지였어요. 왜 그렇게 잔혹했냐? 악명이 높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명진지는 잔혹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요원들은 잠복을 한 후 약 3주 동안 그 범죄 단지를 파악을 합니다. 왜 파악을 하느냐? 잘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 이런저런 상황을 알아놔야 돌아가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도 구출해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잠복을 했겠죠. 물론 거기서 이제 똑같이 그런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잠복을 했겠죠, 그죠? 그러던 10월 20일 잠입한 중국 공안 4명이 내부에서 그 감금자들을 구출하려고 작전을 펼친 거야. 그게 10월 20일이에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치려고 이제 계획을 다 짜놨던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에는 무리였고, 결국 이 범죄 단지에 있는 경비들에게 들켜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경비들이, 여러분들, 도망가는 사람이 경비들한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경비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갈기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정말 그날 밤은 도망자들이 비명소리로 잠을 못 이룬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총으로 다 쏴서 잡아가지고 이 명진진의 명령하에 모읍니다. 모아보니 시체도 있고 심지어
총을 맞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명진진이라는 이 여자 악마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 묻어버려. 죽은 사람 산 사람까지 다 같이 묻혀버립니다. 이 일이 터진 후에 중국 공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얀마에게 전면 협조를 요구했고, 그날 이후 코캉 4대 가문 주요 인물 10명이 공식 수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명분이 있잖아. 중국의 공안은 미얀마의 정부와 협동하에 와호 산장을 털게 됐고, 명진진과 그 일당은 잡힙니다. 그리고 그 단지에서 그 요원들이 시체까지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10월 20일 그날 그곳에서 죽은 사람만 수십 명에 달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백소성, 위초인, 류정상 등 4대 가문의 핵심 6명이 체포되었고 중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이 4대 악녀 중에 현재 체포된 거는 명진진 1명만 체포가 되었고요. 나머지 3명, 백응란, 위용, 주선미, 얘네들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행방 불명인 상태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에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미얀마한테 요청을 해왔고, 미얀마도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미얀마의 정부군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렇게 요원들 해가지고 이제 동맹군이라고 불렸죠, 그들을. 그 동맹군들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수만 명의 사기 조직원들이 체포가 되었고, 그 중에 그때 중국으로 송환된 게 약 5만 7천 명. 그 당시 특히 코캉 지역의 수도 라오지에라는 곳은 군 정부군이 사실상 항복하거나 철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중국이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재에 나섰고, 왜냐하면 중국은 1대1로로 이쪽으로 막 하는 사업들도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곳이었나 봐. 중국의 중재하에 거기 계속 이제 막 싸우니까 2024년 말에, 그러니까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일이야. 그때 이제 미얀마 정부군과 그리고 거기에 독립군들 있잖아, 군벌들, MNDAA, 얘네들 간의 휴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도하에. 이 휴전이 공식적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군사적 충돌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코캉 지역에서 군 정부와 반군 간의 교전 재개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는 거기를 못 건드리고, 그리고 거기 반군들은 계속 방어를 하면서 미얀마 정부군과 대치를 하고 있고, 그럼 그 반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범죄 단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그 범죄 단지가 중국이,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중국이 만약에 각을 잡고 거기 범죄 단지를 다 쓸어버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 G2예요. 중국이 맨날 자랑하는 게 지들 군사력이잖아. 인정해. 중국 핵탄두 1000개 가지고 있잖아. 그런 나라가 거기 한 지역, 미얀마 거기 한 지역을 못 쓸어버릴까?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어요. 중국은 뭐 지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협조하에 뭐 했다 거기는 여전히 엮여 있는 게 있을 거고, 여전히 중국은 거기에 중국인들이 아직도 갇혀 있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개입 확대는 사실이지만 중국군 직접 개입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중국은 국경 안정과 자원 송유관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교, 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을 뿐, 발표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미얀마 군 정부 내부가 붕괴 직전이라는 분석은 나왔지만 아직 제도적 행정적으로 완전 붕괴됐거나 반군이 정부를 대체했다는 단계는 아닙니다. 여전히 대치 중이에요. 그러면서 요번에 캄보디아가 이제 한국 그리고 국제적인 언론들, 국제적 사회의 압력을 받으면서 캄보디아도 지금 거기 범죄 단지들을 다 털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만 명이 해외로 도피를 해가고 있다 하잖아. 뭐 태국으로 얼마 갔니? 막 이런 거 기사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제일 많이 도피를 한 게 미얀마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미얀마일 가능성이 제일 커요. 방금 그 수많은 그 인질들을 산채로 물어버린 민전전, 얘도 기사 나왔거든. 면상 한번 볼까? 여러분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뭐 중국에서 다 기사로 뜬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난리 났었어요. 그걸 잡아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잡아와가지고 중국에서는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얘야 20대 초중반이래. 1966년생이야? 1996년생이면 몇 살이지 지금?
서른이네. 서른 됐어? 하긴.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으면 지금 이제 한 서른 됐겠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야, 얘. 야, 화장이랑 화장 안 한 거랑 차이는 엄청난다. 그죠? 얘도 자선기금 책임자네. 얘도 자선사업 하는 애네. 야, 역겹지 않습니까? 자선사업. 겉으로는 자선사업 하면서 그 돈은 다 어디서 왔어? 사람들 나체해가지고 장기 털어가지고 온 돈 아니야. 얘는 잡혔어요. 얘만 잡혔어. 4대 악녀 중에 얘만 잡혔습니다. 어우, 야, 살찐 거 봐라. 아씨.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즐겨찾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구독해놨다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폐가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꼭 구독해놓으세요. 미얀마 콕항이 어디 좀 있냐고요? 와, 씨. 여러분들, 소름인 게 뭔지 알아? 자, 보자. 이게 지금 미얀마야. 이게 미얀마잖아요. 여기가 다이족 징포족 자치주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운남성이고, 요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산이 다 산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도시가 나온다. 여기야. 와, 씨.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여기입니다. 콕항 자치구. 근데 여기를 대표하는 게, 야, 이런 곳이, 여기 지금 봐도 여기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적어놨잖아. 이런 거에서 이제 운영하는 게 그런 범죄 사기 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박장 이런 거, 유흥들 이런 데서 다 운영하는 거야. 중국말로 고간쯔시区라 그래. 콕항 자치구. 야, 어떻게 이렇게 산지대. 누가 봐도 여기 그냥 산이잖아. 그냥 산인데. 와, 깊은 산속이야. 이런데 어떻게 이런 도시가 한 개 이렇게 쓱 나오지? 여기는 영어로 록항이라고 적어놨네. 콕항이 아니라 록항이네. 록항. 여기도 이런 그룹이잖아. 풀이 라이 그룹. 이 뭐 하는 그룹인지 누가 알아? 야, 이런 허름한 폐건물. 야, 여기 해발이 꽤 높을 텐데. 중국 글자도 다 있고. 여러분들, 콕항이 여기잖아. 진짜 중국의 그냥 여기 이렇게 길이 있네. 심지어 이 길 따라 가면 중국이네. 길 따라 여기가 중국 국경이네요. 여기가 이제 국경이네. 여기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 중국이네. 이게 미얀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태국이잖아요. 태국이나 라오스 미얀마로 데려가기 편하네.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 과연 이 영상은 나중에 성지가 될지, 아니면 이 영상이 나오고 나서 미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어를 해서, 예방을 해서 여기서는 피해자가 안 나올 수도 있을지. 제가 3년 전에 동남아 방금 동영상 고문당하는 영상이에요. 고문당하는 영상.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고문을 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가족한테 보내가지고 가족이 보게 되는 그 고문당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거 동남아에서 온 영상 아닙니다. 고문 영상 오늘 가져왔습니다.